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 교육. 오늘 노무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청소년 상담과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다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의 이야기가 그 고민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분들이 만약에 청소년이 와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 15세에서 24세 청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지역보호위원을 배정하여 진정을 대리하는 권리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근로자로서 권리 행사를 머뭇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내세워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모든 노동이 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일, 그리고 부모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등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활동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인권이라는 것은 노동의 의미를 알고 모든 노동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노동이 세상 모든 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에 노출이 되어도 순응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나도 존중받아야 하는 노동자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 교육을 받고 나서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좀 대응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달라지나요? 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노동인권 교육에 따라서 대응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 인권 교육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네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받아야 되겠어요. 맞아요. 최근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좀 녹여내신다면 청소년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 상담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결, 궁금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주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질문 내용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 뒤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일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점이 궁금했었나요? 이렇게 먼저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앞둔 청소년 혹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크게 두 상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를 앞둔 청소년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휴게시간과 같은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또 무단 결근, 지각과 같은 근로자의 의무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미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 외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없는지, 추가적인 권리 구제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신경을 쓰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 않은 청소년들 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처럼요. 저희는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한 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혹시 인성님은 처음 노동을 시작했을 때 좀 애매하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진짜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자주 가도 되나? 제가 좀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정말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화장실을 자주 가는 스타일인데,
이거 그냥 계속 내 마음대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도 되나? 아니면 이걸 계속 참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은근히 그쵸? 있죠, 있죠. 네네네. 분명히 있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처음 노동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네네. 좋습니다. 드려볼게요. 이번에도 뭐 맞춘다고 해서 상품은 없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시로 드리는 장소 중에서 네.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과연 네, 쉬울까요? 너무 네. 네. 1번 PC방, 네. 2번 만화방, 3번 숙박업소, 4번 카페, 5번 노래방입니다. 어디일까요? 이거는 뭐 답이 많겠는데요? 왜냐면 숙박업소는 일단 안 될 것 같아. 숙박업소는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정답은 네. 4번 카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돼요? 그죠? PC방하고 노래방도 안 돼요? 청소년들 많이 가잖아요. 네, 제가 가는 건 되는데 왜 일하는 건 안 돼요? 이거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막 격분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왜 안 되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네.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다른 곳들은 청소년 고용이 이제 네.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이 일할 수가 없는 곳들이고요. 만화방도요? 네. 아니 뭐 PC방 같은 경우에 10시 이후에 뭐 출입을 통제하긴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일은 할 수 없다? 특이하네요. 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그리고 네.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네. 청소년의 출입과 네.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는 곳이고요. 아 노래방은 아예 가지도 못하나요? 청소년실이 없으면 네. 전혀 몰랐네. 그리고 그 PC방, 네. 만화방, 숙박업소는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아 숙박업소는 출입할 수 있어요? 출입할 수 있죠.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 그렇지. 가잖아요. 네. 나 무슨 생각한 거야? 인서가 너 무슨 생각한 거야? 당연히 가족들끼리 가지 숙박업소를. 그럼요, 가족들끼리 가죠. 그쵸. 네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생각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곳들은 출입은 가능한데요. 네. 이제 그 고용이 유해한 곳으로 인정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곳이 따로 있다는 거 저 처음 알았고요. 네, 예비 종사자들에게 안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안내가 필요할까요? 그 간혹 청소년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일을 하다가 말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아마도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혹시 뭐 책임을 물어서 돈까지도 물어내야 되는? 네, 그 고용기간에 대해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퇴직 의사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그를 받아들인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만약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가 무단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와, 청소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네요.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서로 다 합의를 한 다음에 일을 퇴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아직 노동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부당한 일을 겪어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문제 상황을 인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담이란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좀 빨리 대응을 하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빨리 찾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시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지거나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야기를 그냥 단편적으로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고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개방형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개방형 질문이 뭐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에요? 뭐 음식을 먹을 때 그
그거 맛있었어? 이렇게 질문하면 네,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고요. 개방형 질문은 어떤 음식 좋아해? 어디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라고 보죠. 단답형이나 선택지를 놔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생각을 다 들을 수 있게 질문하는 걸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군요. 개방형 질문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상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청소년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께 요구되는 태도가 있는데요. 권위자가 아닌 청소년과 함께하는 조력자로서 상담에 임해야 하고요. 청소년의 심리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담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해야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상담 기관을 찾을 것이고요. 상담 기관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노동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치유와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주시면 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이들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분들도 상담 시 다양한 전문기관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면 해당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인성님은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있으세요? 네. 저 어렸을 때 아, 동네에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동네. 네네네. 네네, 동네 형들 그러시구나. 다 이제 학교 안 다니는 형들 있었죠. 저도 그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네네.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뭐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그 청소년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먼저 일찍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선택한 청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을 위해 또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 그런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노무사님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선입견을 갖고 아까 노는 영. 그러니까요. 뭔가 생각을 하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예.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로. 네. 괜찮습니다. 네.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네.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겪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소년들보다도 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지도할 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거나. 무엇보다 편견. 그러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딱 그 학교 밖 청소년 하는데 그려진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이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 것조차 어렵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이 과연 어떠한지, 말은 편하게 하는지, 아니면 뭔가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한 상황과 심리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치매 사례가 있는지, 어느 정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등 청소년과 대화를 깊이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간혹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평소에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안내하고 연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깨져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노동이나 일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상담이나 케어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요? 이미 네. 주변에는 청소년 글로벌 센터나 청소년 글로벌 보호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같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심리나 진로, 친구관계, 노동인권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직업 탐색과 자기개발, 그리고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기관을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노동이 잠깐의 사회 경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계속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 인권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권리를 찾아서 보호받아야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줘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청년기 문제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